반갑습니다. 구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최룡 쉼터. 저번에 얘기하듯이 이제 저희 이 얘기했죠. 주말농장 300평을 하고 여기는 이제 최룡 쉼터, 그 다음에 온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말농장 규모의 땅을 구입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단지를만 만드는 게 어떠냐. 덴마크 최룡 쉼터라는 게 있어요. 건축가가 있죠. 설계 잘합니다. 설계 아주 잘하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 벨록스 창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집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과 고민들을 하죠. 건축가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이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의 철학과 비슷하죠. 1번, 친환경이어야 한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친환경적이다. 그 다음에 2번이 재밌습니다. 2번이 적정한 공사비로 집을 짓자. 적정한 공사비라는 게 그러니까 비싸도 싸도 안 되는 거죠. 적정한 합리적인 공사비가 뭐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아니면 어떤 품질에, 어느 정도에. 그래서 적정한,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은 자재를 많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골강판이 많습니다. 골강판, 그 다음에 아키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산목도 친환경적이고 적정한 공사비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디자인을 하고 합리적인 자재 선택을 하자, 이런 거죠. 그 중에 이제 지붕으로, 이거는 1층, 2층, 3층이죠. 그러니까 지붕으로 마감을 하자. 어떻게 보면 지붕이 외벽으로선 좋은 자재입니다. 좋은 자재죠. 그렇다면 경사 지붕에는 무슨 창을 하냐? 벨록스 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찬한 게 벨록스 창이 협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이 이 경사 지붕에 항상 다는 창이 뭐다? 벨록 창이죠. 벨록 창이 이제 협찬한 겁니다. 심플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는 거죠. 일부러 뭐 과하게 뭘 붙이지 말자. 그래서 심플하게 필요한 만큼의 그러니까 심플한 디자인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박스 디자인을 하자는 게 아니죠. 경사 지붕에 심플한 디자인을 하자. 그래서 여기 처마가 없습니다. 이건 좀 아쉽습니다. 처마가 아무래도 그 공사비가 들죠. 그럼 그 처마의 활용도가 과연 있냐? 심플한 디자인에 저는 처마가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후에는 워낙 햇볕도 강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비도 엄청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북부지방이 아니야. 저기 태국 같은 수준의 날씨가 된 거죠. 아열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보는 공유한다. 지속성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있던 그 디테일,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해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정보를 공유해야 발전을 하는 거죠. 저도 제가 아는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찍으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저도 배우고 저도 발전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를 디테일, 통돌이 집적기를 올리죠. 그거에 대해서 뭐 맞냐 틀리냐 말도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다. 이건 되게 지속성이 중요한 거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면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공간이라는 게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면 중축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직으로 많이 올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그러니까 수직 확장은 어려워. 수직 확장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평 확장은 쉬워. 그렇다면 내가 일반적으로 기형이면 작지만 10평, 다락 10평이라도 수직으로 올리는 거죠. 수직으로 하고 수평에 대한 확장을 할 거냐, 그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게 뭐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확장성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데
어찌됐든 수직이든 수평이든 아니 공간을 안에서 보이드 한 다음에 나중에 확장을 한든 공간에 대한 확장성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집을 50평을 짓는 게 아니죠. 필요한 만큼 40평을 짓고 30평 집이지만 혹시나 확장을 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여지를 설계에 항상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이거 되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실 마음에 듭니다. 온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건축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공공주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 아파트죠.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는 공공 주거로 보잖아요. 그 공급에 대해서 품질 좋은,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 그 다음에 모듈화 돼 있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설계사무소다, 건축가 모임이 있는 거죠. 아주 훌륭한, 제가 지향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골강판 좋습니다. 경사지붕, 경사지붕이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1층, 2층 예를 들어 다락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저 모양이 쓸모가 없으니까 요런 모양으로 해서 2층인 거죠. 얘는 3층. 그래서 경사지붕, 우리 A프레임 주택이 되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거죠. 근데 1층까지는 좀 그러고 필요하면 1층은 그냥 수평을 올리고 2층, 3층을 경사지붕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런 데는 무슨 창을 써라? 벨루스 창을 써라. 주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 벨루스 창이다. 요거 온실 이쁘네. 그래서 요런 디자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기 창이 있으니까 뭐 물바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2x4로 이런 식으로 가세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아키라이트로 하고 중간중간에 이게 이런 걸로 해서 아키라이트 낀 거죠. 껴서 이런 디자인 하는데 최대한 경사지게 한 거죠. 경사가 심할수록 방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외벽 방수는 신경을 잘 안 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수직이 최대한 완만한 것보다는 수직으로 세우는 거죠. 방수나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방수를 혹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접근도 가능한 거죠. 심플하고 좋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차라리 이렇게 마을을 만드는 거죠. 농지도 있고. 그래서 덴마크 체류형 쉼터 단지죠. 보면 볼수록 아키라이트랑 나무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단면도 보시면 지속 가능한 집을 어떻게 하냐? 말뚝을 박아라. 그 다음에 여기죠. 1층, 2층 이런 공간들 뭐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1층은 16평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가면 현관 공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 현관에 뭐가 있어야 된다? 화장실이 있으면 좋다. 외부에서 들락날락하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 여기는 LDK. K가 이렇게 벽으로 길더라고요. 자각 공간이 넓은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죠. 계단은 컴팩트하게 2m죠. 올라오면 평면도가 아주 컴팩트합니다. 버리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2.7에 3.2 이렇게도 컴팩트하게 요 복도만 있는 거. 여기는 막아서 나중에 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방으로. 여기는 오픈돼 있어요. 추후에 막아서 방으로 쓸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복도를 최소화한다. 하지만 공간의 확장성은 또 있다. 올라가면 3층에 방 하나. 요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평면도 이제 사진을 보시면 역시나 합판 훌륭합니다. 마감을 합판하고 옹이 뭐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구조죠. 그래서 대들보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서 합판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오, 약간 이제 합판이 상관없습니다. 내추럴하게. 여기는 루바도 되고, 라제타. 오, 라제타 이쁘네. 경사지 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벨로스 창을 써요. 벨로스 협회가 이 벨로스 창이 협찬했습니다. 요 공간도 좋고, 나중에 뭐 증축도 되겠네. 어떻게 보면 좁지만 높은 공간. 오, 라제타 이쁘네. 이런 공간들 합판. 그 다음에 루바제. 여기는 합판이고 여기는 루바죠. 뭐 밸런스 어떻게 디자인하기 나름이잖아요. 꼭대기층 올라가면 이쁘네요. 이쁩니다. 요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어쨌든 덴마크 정도면 이제 유럽, 북유럽은 좀 햇볕이 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창을 하고 요 공간 마음에 드네요. 라제타 마음에 드네요. 이런 공간인 거죠. 그래서 뭐 시어트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 모듈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판넬라이징이 상상되어 있어서 이런 구조로 딱딱딱 해서 돌아가게. 이런 공간들은 창을 끼는 거죠. 그래서 평면도 보시면 구조도 그런 식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요 판과 요 판이 사이즈가 같다. 그러다 보니까 정사각형인 거죠. 7.4에 7.4에 정사각형이 효율적인 평면도고 자재 로스도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듈화 시키기가 좋다 이런 내용인 거죠. 경사면도 마찬가지죠. 돌아가는 거죠. 요 판과 요 판들이 요 판을 뒤집은 거랑 똑같은 평면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집이라도 계속 반복된 월을 짜자는 겁니다. 뭐 여기 뭐 단열재 넣고 뭐 하면 되죠. 뭐 이런 것도 어려운 디테일은 아닙니다. 경량목 구조에서 하는 구조고, 요 말뚝이죠. 이게 스크루 말뚝인 거죠. 길이 방향인 거죠. 그래서 요걸 박아서 우리 그 가로등 기초 태양광 기초 요거 많이 합니다. 스크루로 이렇게 돌려면 이렇게 윙해서 이제 박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레벨 맞추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돌리면 돌아가니까. 그래서 레벨 맞추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말뚝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건 땅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지내력이나 안 좋으면 이 푸팅이라고 요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토질에 의해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층 건물에 요 파일로 될까? 땅이 좋으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땅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아주 경제적인 말뚝인 거죠. 경제적인 말뚝으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자. 그래서 덴마크 체류형 쉼터 단지를 아시나요? 디자인 정보 너무 이뻐요. 근데 처마가 이 나라 기어는 아직도 우리나라 기어 맞기는 조금 50cm라도 띄우는 게 어떨까 싶어요. 편리성 1.6, 가성비 좋았어요. 모듈화 시키자. 그래서 계속 똑같은 집을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너무 좀 똑같은 집만 짓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럴 수 있어요. 이 집이나 똑같죠? 온실도 똑같죠?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을 해서 심플한 디자인, 합리적인, 친환경적인, 확장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속성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런 식으로 마을을 조성하면 어떠냐는 거죠. 철학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돌이 집 짓기도 똑같습니다. 이 철학이 맞죠. 친환경적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적정한 합리적인 공사비냐, 당연히 심플한 디자인이어야 되고, 당연히 정보는 공유하는 지속성이 필요하고, 확장이 가능하냐, 확장이 공간에 대한 증축에 대한 아니면 확장이 가능하냐. 제가 계속 필로티 구조로 집을 짓는 게 어떠냐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아이디어도 훌륭했습니다. 거의 뭐 10점 만점에 9점이면 거의 만점 수준입니다. 어쨌든 덴마크 체류형 쉼터 단지에서 우리가 배울 철학이 오늘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